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처음으로 집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빌라 전세 사기, 빌라 왕사건 등 잘못된 전셋집을 구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꼼꼼히 체크하셔도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집을 구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직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구할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이 있는 곳은 서울 안에서도 서울 도심일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셋값이 비싸질 것이고 멀면 멀수록 전셋값이 많이 내려갈 텐데요. 그래서 내가 거주할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나의 가용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실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최대가 80%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80%도 개개인마다 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전세보증금의 30% 정도는 내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를 구할 때 보증금 외에도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 등 부수적인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30% 정도 나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자금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매월 내가 이 이자를 감당 가능한지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대출을 받으면 이 자금이 바로 임대인한테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매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요즘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이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받으면 이 이자가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집을 이제 찾으러 다녀야 하는데요. 보통 중개사님을 통해서 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최근에는 직거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님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개사님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 보수가 발생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중개사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보통 한 군데 정도 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중개소 하면 약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 이런 인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각 중개인분들마다 갖고 있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파시면서 나에게 맞는 집,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컨디션도 괜찮은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보러 다닐 때 팁은 그냥 무작정 중개사무소로 찾아가지 마시고 가기 전에 일단 전화를 해서 어떤 집이 있는지 소개를 받고 그 시간에 갔을 때 그 집을 볼 수 있는지 확인까지 하셔서 중개사무소에 간 김에 실제 매물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약속을 잡고 가시는 것이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집 구할 때는 일단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돌려서 언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하신 후에 중개사무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보러 갈 때는 이왕이면 낮에 가셔서 보는 게 이제 채광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향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북향보다는 남향이 더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낮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밤에 한번 가보셔서 밤에 치안은 괜찮은지 밤길이 어둡거나 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납함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차 대수이겠죠. 차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한지, 주차 자리는 넉넉한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은 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약서와 재직서류, 소득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서 작성되기 전에는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한도 조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대출이 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다른 데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심사를 거쳐서 승인까지 나야지 10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될 수도 있다라는 1%의 가정을 갖고 대출이 안 될 경우에 내가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집에 대출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집주인 책임하에 말소를 한다, 말소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하고 나서도 등기를 열람해서 근저당 말소가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열람했을 때 근저당 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보증금보다 이 대출금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에 어떠한 근저당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런데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대출을 신청을 해 놓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이 집에 권리 변동 사항이 없게끔 한다, 잔금 전까지 집주인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간혹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기 위함인데요. 임차인이 해야 하는 3가지,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으면 이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러 갈 단계입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2번, 3번 발걸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챙겨 가시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계약금 5% 지불한 영수증,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내점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내점을 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주택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1주택자까지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보아서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와 1억 초과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혼이고 1주택자라면 2분의 합산 소득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 2분의 소득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각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이 나가게 되는데요. 크게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대출까지 신청하고 대출 승인이 나면 이제 약정서 작성까지 하시게 되고요. 그럼 잔금일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는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선순위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는 동안 절대로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 되는데요. 간혹 개인적인 사유로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시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전입을 꼭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모든 게 처음이신 사회초년생 분들은 하나하나의 단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큰 자금이 소요가 되는 거다 보니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